안녕하십니까. 머신러닝 프로젝트 Creating a Classifier Using the MNIST Dataset 에서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오조 김성준입니다. 우선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서론인 프로젝트 이해와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의 본론인 foreground와 백그라운드의 색깔 분류기 생성하는 과정을 데이터 전처리 1, 모델 선정, 그리고 모델 분석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숫자 분류기를 생성하는 과정을 데이터 전처리 2, 모델 선정, 데이터 증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저희가 설계한 최종 분류기 모델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MNIST 숫자 분류 문제에 더하여 foreground와 백그라운드 분류 작업을 추가하여서 총 3가지의 분류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최종 목표는 각 분류 작업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모델의 정확도와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류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3가지 분류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 foreground, 백그라운드 분류기에 필요한 전처리 1, 숫자 분류기에 필요한 전처리 2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서 문제를 간략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foreground와 백그라운드 분류기를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마스킹 방법입니다. 위 그림은 foreground 색깔 분류에 사용한 positive mask,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깔 분류에 사용한 네거티브 마스크입니다. 그림과 같이 분류기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과정인 마스킹으로 정확도 향상과 훈련 시간 감소에 대해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그림을 통해 KNN 모델로 마스킹을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분류기의 정확도가 84%에서 88%로 증가하고 코딩 실행 시간도 75초에서 67초로 줄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 1이 유의미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킹을 너무 크게 하면 데이터의 유실 가능성이 크고 또 마스킹을 너무 작게 한다면 데이터의 전처리 효과가 없음을 유의해서 저희 조는 마스킹 크기별로 모델을 실행하였습니다. 위 그림처럼 13x13, 15x15, 17x17을 모두 진행해 보았고 백그라운드 분류의 경우에는 마스킹 사이즈에 따른 정확도가 모두 100%로 나왔으나 foreground 분류를 진행하였을 때는 13x13일 때 정확도가 99%, 그리고 15x15, 17x17로 마스킹했을 때 정확도가 100%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15x15와 17x17 중 데이터의 유실 가능성이 가장 적은 최소 크기인 15x15를 마스킹 크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스킹 데이터 전처리 방법 후에 foreground와 백그라운드 모델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델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크게 SVM, 로지스틱 레그레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3가지 모델들을 모두 진행해 보았고 위 사진은 모델 학습 후에 나온 혼동 행렬입니다. 효과적인 foreground, 백그라운드 분류기를 위해서는 accuracy, 즉 정확도가 우선되었고 100%로 세계 중 가장 높은 accuracy를 갖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00%라는 숫자는 공학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값으로 이 결과가 혹여나 오버피팅에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였고 모델이 제대로 학습하였는지 수업 시간에 배운 교차 검증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교차 검증 후 성능 사진이고 결과를 보면 5개의 폴드에서 모든 폴드가 100%의 정확도와 0의 표준 표차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특정 폴드에만 최적화되지 않고 과적 합이 아닌 전체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했음을 나타냅니다. 숫자 분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홈워크 1에서 결과가 우수하게 나온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foreground와 백그라운드 모두 색상이 있는 상태로
분류를 진행해 보았고 결과는 왼쪽 그림과 같이 92%의 애큐러시가 나왔습니다. 숫자 분류를 진행할 때 픽셀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예측하지만 foreground와 background에 색깔이 입혀진 상태에서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foreground와 background의 색상 정보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하는 방식을 시도하였습니다. 변환 후에 애큐러시는 95%로 상승하였지만 위 사진과 같이 숫자와 배경이 모호해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앞선 100%의 애큐러시를 갖는 foreground와 background 분류기를 이용하여서 추가적인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숫자 분류를 위한 저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 2의 방법은 유클리드 거리를 활용하여 색상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배경은 1, 숫자는 0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모델이 숫자의 형태와 구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숫자 분류를 위한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고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3개의 모델 KNN, XGBoost,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KNN은 약 96%, XGBoost는 약 97%, 랜덤 포레스트는 약 97%의 애큐러시가 나왔습니다. XGBoost와 랜덤 포레스트는 모두 97%로 높은 애큐러시를 나타내었지만 상대적으로 코드 실행 시간이 약 1시간 23분으로 너무 긴 XGBoost 모델을 제외하고 랜덤 포레스트가 숫자 분류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선정하였습니다. 숫자 분류 모델 선정까지 진행한 후에 적절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혼동행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델의 정확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특정 숫자, 예를 들어서 4와 9, 9와 3 간의 예측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모델이 이런 숫자 간의 차별화된 특징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저희 조는 회전, 그리고 노이즈 추가와 같은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전반적인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왜곡하거나 학습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효과적이지 않았고 실행 결과 오히려 애큐러시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학습 분포를 건드리는 것보단 특정 숫자인 4와 9, 9와 3 간의 예측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특성 공학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숫자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특성을 모델에 제공해 위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애큐러시가 상승하여 96.88%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저희 조는 숫자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마스킹을 통해 초기 데이터 전처리를 통한 foreground와 background 분류기를 생성하였습니다. 또 이 분류기를 이용하여 foreground와 background를 명확히 분리한 뒤 유사도를 활용하여 흑과 백으로 통일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처리와 마지막으로 적절한 특성 공학을 통해 약 97%의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최적의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엠리스트 데이터의 foreground와 background 색상을 통일하여 데이터의 복잡도를 줄이고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설계가 모델 학습의 효율성과 성능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AI와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 배우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좋은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을 비롯한 조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